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변화는 재벌을 글로벌 톱 기업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재벌 혁신입니다. 최순실 사태에서 대통령 리스크도 있지만 오너 리스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발견합니다. 언제든지 감방 갈 수 있는 오너 리스크, 재벌의 업보입니다. 재벌 오너는 정치권을 주물럭거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권의 밥이기도 합니다. 재벌 오너는 언론의 밥이고 검찰의 밥입니다. 이렇듯 정경유착이건 상속탈세건 오너 리스크는 재벌의 업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특히 이념의 정치꾼들이 재벌 해체를 선동합니다. 재벌 해체 지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노무현 정권 때 목격했습니다. 노련한 재벌에게 애수의 정치가가 함부로 덤볐다가 재벌에게 포위됐다고 자백하며 나빠졌습니다. 재벌에 포위됐다는 고백으로 무책임한 말 장난이 그대로 책임이 면해집니까? 재벌 해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무조건 대기업 죽이면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은 사라집니다. 글로벌 톱 기업으로 재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길을 우리가 같이 찾아줍시다. 재벌의 업보를 끊어줍시다. 오너 리스크를 끊어줌으로써요. 그런데 재벌이 진정 강한 생명력을 가지는 이유는 사람입니다. 오너가 자기 사람을 이사로 여기저기 등재시켜 놓고 작은 지분으로 그룹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런 인적 측면을 무시한 재벌 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맙니다. 지금까지 개혁이 다 그랬습니다. 인적 청산이란 아이디어는 회사 경영을 직접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간단한 지식입니다. 특히 기업 그룹을 직접 운영해 보면 보이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을 20여 년간 해왔던 저에게는, 또한 여러 기업을 동시에 운영해 본 저에게는 뚜렷하게 보입니다. 인적 측면을 중시하는 재벌 혁신이 그 해답이란 그 사실도 저에게는 너무나 뚜렷하게 보입니다. 교수도 전문가도 그리고 싱크탱크도 중요하지만 기업가들이 직접 정부 조직이나 정책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저쨌든 기업이 정부 조직이나 정당보다 선진 조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선진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벌 혁신은 필수적입니다. 재벌 오너가 기업은 인류, 정치는 삼류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건 지나친 자만이고 자기 반성이 부족한 발언입니다. 재벌은 분명 공정사회의 암적 존재인 것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재벌 해체가 아닌 재벌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은 반시장적이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 민주화이고 경제발전 그 자체입니다. 일본이야말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재벌은 군국주의 일본을 만드는데 선봉에 섰고 전후 재벌 해체는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고
모범적인 시장 경제를 선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제 선진국에는 우리와 같은 재벌이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에서 미쓰이나 미쓰비시가 같은 재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록펠러 재단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 회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 지분으로 수십 개, 수백 개 기업을 장악하는 우리식 재벌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재벌 해체나 개혁이 아닌 재벌 혁신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최순실 사태라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대다수의 재벌이 최순실과 엮여져 있습니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이미 재벌의 주요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기업이며 재벌 오너 중에는 세계적인 CEO가 되는 이미 돼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능력해도 아들을 후계자로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그 후계자가 무능해도 순환 출자와 내부 거래로 지탱해 주는 게 문제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거대한 기업군을 거느리고 언제든지 적대적 M&A를 당해야 한다는 공포 때문에 내부에 돈을 쌓아놓고 새로운 투자도 못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징역살이를 감수해야 하는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오너 리스크를 이번 기회에 없애주고 오너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글로벌 CEO로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예 사업에서 손 떼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더 이상 감옥 가는 악몽을 끌 필요도 없고 이미지 정치가 아닌 이미지 경제를 억지로 꾸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너의 지분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다고 해서 설사 외국인의 손에 넘어간다고 해서 그 기업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지 오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원들 역시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무능한 CEO를 바꾸는 결과 외에는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대량으로 지분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될 수 있지만 시장 원리에 의해 우량한 기업은 새로운 CEO와 함께 주가가 다시 정상화됩니다. 자연스럽게 시장 원리에 의해 불량 기업은 사라지고 우량 기업만 남게 됩니다. 이제 자본은 국내에서도 풍부하고 해외에서도 풍부합니다. 국민연금도 싼 가격에 우량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할 기회가 생깁니다. 결국 주식이 재분배됩니다. 외국인 손에 우량 회사가 넘어간다고 걱정하지만 이미 최우량 기업인 우리의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은 지 한창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한국 기업입니까? 아니면 외국 기업입니까? 경제 민족주의도 이념의 이권화에 불과합니다. 재벌이 경제 민족주의를 내세워 이념으로 돈 벌기 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 그리고 한국인을 고용하는 기업, 한국의 법에 지배받는 기업은
모두 한국 기업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FTA도 추진하고 외국 자본 유치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한국 사람 많이 고용하면 한국 기업이고 한국법을 따르면 한국 기업입니다. 그럼 한국 사람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또한 투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FTA가 많이 체결됐습니다. 농민들도 처음에는 다 망할 거라고 걱정했지만 농민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단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마도 경제적인 것 말고도 한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릴 것입니다. 장사꾼은 장사꾼의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정부 외자유치단의 일원으로 뛰었습니다. IMF 위기 직후라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한 푼의 외화라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 건립을 위해도 뛰었습니다. 정부 유치단의 일원으로 관시를 형성한 화교 자본들과는 아직도 20년 이상의 유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시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2대에 걸쳐 관시를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을 애초부터 글로벌하게 했습니다. 외교에 매우 익숙한 상황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외교관도 많이 합니다. 서글프게도 우리 외교관 중에는 영혼이 없이 국제 무대에서 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영혼이 없다고 자조하는 외교관도 또한 있습니다. 제가 경영하는 기업들은 처음부터 글로벌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외교는 원천적으로 친선으로 시작되고 친선으로 끝맺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기업인으로서 몸에 배인 의뢰 자세는 좋은 외교를 이끄는 좋은 리더십이 되리라고 또한 확신합니다. 애당초 글로벌 기업으로서 시작한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재벌 오너도 많이 알고 재벌 기업의 속성도 제법 잘 압니다. 지금 저와 함께 사업을 같이 하는 딸은 재벌 가족과 친분이 많습니다. 주로 학교 배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벌 자제들이 사귀기를 원하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재벌의 속성을 잘 압니다. 저희들도 세계 가족기업 포럼에서 초청받아 강연도 하고 또한 토론도 많이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족기업인, 대표적인 가족기업인 재벌에 대해서 제가 강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벌의 속성을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또한 사업적으로 또한 이론적으로 제법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벌 오너는
선택합니다. 글로벌 CEO로서 무한 경쟁에 뛰어들 것인가? 아니, 많은 수는 이미 세계의 시장의 무한 경쟁에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아주 아니면 집에 가서 옥살이나 벌금에 대한 걱정 근심 없이 부와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국의 재벌은 순환 출자나 내부 거래의 중단 없이 그 적폐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재벌은 정경유착의 발목에 잡혀서 우리의 정치민주화도 경제민주화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법만으로는 그 적폐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기에 재벌 스스로 변신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혁신하지 않으면 거대한 좀비처럼 한국 사회를 두고두고 괴롭힐 것입니다. 위대한 변화이면서도 그러나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무작정 경제적으로 재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채찍과 당근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자발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국민 대타협을 통한 재벌 혁신이고 그 대가로 재벌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창업기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능한 전문가 풀도 충분히 있습니다. 대주주가 바뀐다고 해서 전체적인 지분 구조의 혼란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벌은 겨우 10몇 %의 지분을 갖고 회사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오너의 주식 처분이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역사가 이미 반세기 이상 지났기 때문에 오너의 퇴진은 그다지 큰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SK 오너가 감방에 있었지만 SK는 망하기는커녕 세계 순위 3위로서의 지위를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들은 순환철자나 내부 거래를 금지하는 방법으로 재벌을 통제했지만 보십시오. 어디 성과가 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재벌의 횡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재벌이 정치를 포위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재벌은 지분과 자금은 조금이지만 사람으로 기업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자기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갑자기 재벌 임원들의 월급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오너가 비자금으로 다시 가져가서 월급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벌의 횡포에 또 다른 공범이 있습니다. 오너보다 지분이 훨씬 많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이 오너에게 협조하고 그 대가를 대통령이나 공무원이 먹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등쳐먹는 게
정치가들이고 언론입니다. 국민 대타협을 통해 훌륭한 전문 경영인이 무능한 오너를 대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혼란은 없습니다. 오너는 떠났지만 회사나 전문 경영인이나 직원들은 다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 혁신 없이 공정한 대한민국은 불가능합니다. 최순실 사태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벌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그게 재벌에게도 좋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는 절실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